자, 그 다음에는 칼 잡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볼게요. 칼 잡는 방법은 이제 각자 셰프들도 다 셰프들마저도 칼을 잡는 방식은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거예요. 다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금 더 이제 나는 이제 조리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배워보고 싶어. 그래서 조리 학교를 가게 되면은 칼 잡는 법부터 배우게 돼요. 네, 칼 잡는 법부터 이제 배우게 되는데 어, 뭐 교수님도 지난 1년 동안 이제 그 해외 연수 이제 안식년을 이용해서 이제 해외 연수를 나갔었는데 또 1년 동안 이제 오랜만에 교수님도 이제 학부 때 배웠던 뭐 요리 과정을 다시 좀 복습하고 싶어서 해외 연수 나가 있을 때 다시 요리 학교를 다녔었는데요. 가장 먼저 이제 그 셰프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셰프 과정에서 이제 수업을 배울 때도 어, 가장 먼저 가르치는 부분이 칼을 잡는 방법을 가르치게 돼요. 결국은 칼을 잡는 방법이 이제 매우 중요한 게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칼의 핸들 부분이 있죠. 손잡이 부분. 손잡이 부분을 우리가 잡고 싶은 대로 해서 만약에 잡았을 때 우리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물건을 잡는 방식으로 내가 엄지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네 손가락을 그냥 그대로 우리가 손잡이 부분을 잡아서 칼질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그렇게 됐을 때는 이 움직임이 생기겠죠. 여러분들이 아마 이 수업을 들을 때에 혹시나 뭐 휴대폰을 갖고 있든 아니면 뭐 볼펜을 갖고 있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뭔가 잡아보셨을 때 내가 엄지와 그 다음에 나머지 네 손가락을 이용해서 내가 물건을 잡았을 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앞부분 칼날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칼날 부분을 흔들면 내가 잡고 있는 이 물체가 약간의 흔들림이 생길 수 있죠. 좌우로 아니면 상하로요. 그죠? 이런 부분을 뭐 이렇게 잡아서 조리 이제 뭔가 칼질을 할 때 우리가 뭐 슬라이스를 하든 아니면은 뭐 자르기를 하든 아니면 뭐 다지는 방식을 취하든 간에 자기가 편한 방식으로 해도 뭐 괜찮다고도 할 수 있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칼을 잡을 때 칼은 사실은 이 칼날이 이 칼의 손잡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칼날 부분 자체가 움직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림에서 보듯이 어, 이제 손잡이 부분은 우리가 세 손가락 중지 세 번째 손가락이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의 손가락으로 손잡이 부분을 감싸주고요. 감싸주고 엄지와 검지 첫째 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을 이용을 해서 칼의 옆면을 어, 눌러주면 칼의 옆면을 한쪽 면씩 엄지가 한쪽 면, 그 다음에 검지가 다른 쪽 면을 칼의 다른 쪽 면을 잡아주면은 칼의 움직임이 덜해요. 칼날이 사실은 방향이 왔다 갔다 이제 흔들림이 이제 적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엄지, 검지를 이용해서 칼날의 양쪽 방향을 힘있게 잡아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고요. 그 다음엔 그 칼을 가는 방식이 있어요. 칼을 갈게 되는데 칼을 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스톤도 있고요. 스틸이 있는데 스톤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뭐 숫돌 아니면 신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돌 형태지만은 사실은 칼을 가는데 우리가 이제 철제 형태의 재료를 날카롭게 갈 때 사용하는 이제 돌이 있어요. 그 돌을 사용을 해서 어, 어,
이제 칼을 갈면 칼날을 갈면은 그만큼 이제 칼날 부분이 이제 날카로워지겠죠. 그리고 아마도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할 거는 그 스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텔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길게 돼 있어요. 해갖고 뭐 자 모양처럼 이렇게 앞에 어, 이제 철로 되어 있죠. 이제 그 성분 자체가 해서 손잡이가 돼 있고 긴 칼처럼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이용을 해서 칼날을 갈아 주시게 될 거예요. 그래갖고 칼 가는 방식에 대해서도 칼 가는 이제 그 실습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어, 실습을 진행을 할 때에 경험을 하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는 데 있어서 칼은 잘 갈아 두셔야 돼요. 칼을 잘 갈아 두셔야 된다는 것은 잘 갈린 칼이 훨씬 덜 위험해요. 무딘 칼보다는.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떤 뭐 야채든 아니면은 우리가 뭐 어떤 얼은 고기를 이제 우리가 썰 때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어, 칼이 날카로우면 우리 약간의 힘만 주어도 그 썰린 부분이 훨씬 용이해요. 훨씬 이제 수월하단 말이에요. 편하게 이제 잘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칼이 무디면은 우리가 힘을 주게 돼요. 힘을 주고 내가 이거를 누르고 자르려고 그렇게 되거든요. 이게 누르다 보면은 이 칼 자체가 일반적으로 가장 날카로운 칼은 사실 이제 살짝 누르기만 해도 잘려야 되잖아요. 근데 안 잘리게 돼요. 많이 무디게 되면은. 그래서 이거를 내가 약간의 톱질 형태로 내가 이거를 움직이려고 그래요. 움직이다 보면은 칼날이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이제 많은 이제 중심 이제 그 칼의 이제 무게를 내가 전달하다 보면 이게 방향이 결국은 삐틀려서 내가 예상치 못하게 칼이 흔들거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상해를 입기도 하고요.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습실에서는 아침에 이제 오게 되면 이제 칼을 반드시 갈아 두셔야 되고요. 그거는 뭐 실습실에 이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오셨을 때 칼 가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고 그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칼은 실습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칼을 잘 갈아 두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는 칼 잡는 방법 이제 그 손질을 하고 난 다음에 손질한 재료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 재료를 이제 썰 때요 뭐 점이든 뭐 슬라이스 하든 우리가 다지든 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솜 모양이 그림에서 보이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손질할 재료를 포근하게 감싸주는 게 눌러주는 거죠. 사실은 이제 눌러주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칼날은 이제 우리가 그 중지가 되겠죠. 중지의 너클 부분이라고 얘기하는데 관절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손톱 바로 밑에 있는 이렇게 구부렸을 때 중지의 세 번째 손가락의 첫 번째 마디가 되겠죠. 그 마디 부분에 칼의 옆면을 두고 우리가 슬라이스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자르는 행위를 했을 때가 가장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칼을 이제 세 번째의 첫 번째 마디요 손가락 그러니까 그 손톱 바로 위에 있는 손마디를 어, 붙인 상황에서 칼날을 붙인 상황에서 결국은 수직으로 위아래로 잘라주는 게 위아래로 칼을 움직여주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뭐 요리 학교 가면은 사실은 다 배우게 되죠. 그 다음에는 여러분 다시 또 배우게 보게 되는 단위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싶습니다. 자, 단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1g, 1g은 우리가 이제 1000ml
g램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뭐 반드시 이제 그 뭐 단위를 이제 미국식 단위와 뭐 우리가 얘기하는 전 세계적인 매트릭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1kg는 1000g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엔 1테이블 스푼이라고 얘기하는데 한 큰술이라고 얘기하죠. 한 큰술은 약 15g 정도가 되고요. 1테이블 스푼은 3티스푼. 결국은 한 큰술은 한 큰술은 세 작은 술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1티스푼이 이제 티스푼과 테이블스푼의 차이가 여기 보면은 테이블스푼 큰 술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대문자로 돼 있죠. T가 대문자 T, BS고요. 그리고 소문자로 TS라고 되어 있는 거, 소문자로 TS라고 되어 있는 거는 작은 수를 얘기를 해요. 1티스푼에서 한 5g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대충 보시게 되겠죠. 그래서 작은 술 3개가 합쳐지면은 한 큰 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그 다음에는 아운스가 있는데요. 아운스라고 얘기했을 때 OZ로 이제 표기가 돼요. OZ가 되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게 1아운스를 얘기하는구나. 1아운스는 30g을 얘기를 하고요. 30g으로 얘기하면 정확히 따지면 이게 아마 27g에서 28g 정도가 될 거예요. 근데 대략 우리가 봤을 때 한 30g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파운드예요. 1파운드는 LB로 표기가 돼요. LB. 왜 그런지는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LB로 이제 표기가 되는데 파운드를요. 그램으로 따졌을 때는 454g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54g 정도가 1파운드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앞에 이제 윗부분은 중량을 얘기하는 거고요. 중량을 얘기하는 거고 밑에 부분은 부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윗부분은 weight을 얘기하는 거고요. 저기 중량, 밑에 부분은 부피, volume을 얘기하는 거예요. volume을 얘기하는데 원 컵은 200ml를 얘기를 해요. 한국식과 미국식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갖고 뭐 미국 조리 방식이 뭐 반드시 맞고 이거보다는 약간의 차이가 있긴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뭐 200ml 정도로 이제 보셔도 뭐 무방해요. 아니면은 뭐 200과 240 정도 사이에서 약간의 차이를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파인트는 파인트라고 얘기하는 거는 PT로 이제 사용을 하고요. PT로 사용을 하는데 473 네, 473ml를 지칭을 해요. 그러면 위에 있는 컵과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예, 두 컵을 1파인트와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두 컵. 그 다음에는 쿼터를 얘기를 하는데요. 쿼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QT로 이제 표기가 되고요. QT로 표기가 되고 946 거의 1리터에 가깝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리터와 거의 유사하죠. 1리터는 1000ml 해서 1쿼터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보다는 조금 더 되죠. 그러니까 컵으로 따지면 4컵 조금 더 그죠? 4컵을 조금 더 하면 1리터에 가깝고요. 1쿼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조리하면서 좀 차이를 이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좀 조절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의 조절을 하면서 조리 진행 과정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관리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1갤론을 얘기를 하는데요.
1갤론을 얘기할 때 한국에서는 사실은 1갤론을 4리터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4리터로 얘기하는데 정확히 따지면은 3.78리터가 1갤론에 해당이 됩니다. 3.78 리터가 1갤론에 해당된다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윗부분 여러분들이 슬라이드에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서 왼쪽 윗부분은 중량을 얘기하는 거고요. 왼쪽 아랫부분은 부피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레시피를 보게 될 때 화씨와 섭씨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이 부분은 뭐냐면은 레시피를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세계적인 흐름은 이제 두 가지의 단위를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의 단위를 혼용한다는 얘기는 이제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온도로 얘기했을 때 우리가 온도로 얘기했을 때 화씨 부분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섭씨 부분도 사용을 해요. 섭씨는 전 세계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화씨는 미국 위주의 방식이라고 아메리칸 시스템이라고 보셔도 돼요. 사실은. 그런데 왜 그러면 미국은 그냥 매트릭 시스템으로 전 세계가 사용하는 거를 사용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한 나라가 바뀌는 게 낫지 전 세계가 바꾸는 것보다는 그렇게 우리가 뭐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조리 기구들 있잖아요. 조리 도구들이나 조리 기구들 아니면 조리 기계, 오븐 뭐 이런 부분들 자체가 만드는 회사들이 미국 거를 많이 사용을 해요. 미국의 회사들이 이제 워낙 뭐 전략적으로 잘 뭐 준비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뭐 장사치죠. 어떻게 보면 그죠? 장사치 입장에서 결국은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단위를 기계에 적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도를 쓰거나 아니면은 앞에 얘기했던 중량을 얘기할 때 부피를 얘기할 때 미국 단위를 쓰는 경향이 이제 많아요. 그래서 요즘 추세는 양쪽 다 매트릭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전 세계가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위 체계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미국 시스템, 아메리칸 시스템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아메리칸 이제 유닛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데 미국 단위 시스템도 여러분들 알고는 계셔야 되겠어요. 자, 여기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32 파렌하이트 화씨를 얘기해요. 파렌하이트라고 해갖고 F로 이제 표기가 되고요. 이 F라고 표기되는 32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지금 몇 도지? 오늘 야 오늘 뭐 추운 것 같은데 오늘 몇 도일까 얘기할 때 오늘 0도래 얘기하면은 우리가 섭씨 0도를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근데 이게 화씨로 환산을 하면 32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33도는 1도씨에 해당이 되는데 1도씨가 안 돼요. 정확히 따지면은 한 2도가 되면 2도 정도가 되면은 화씨로 2도 정도가 되면은 섭씨의 1도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크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은 화씨에서는 40도와 145도, 165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배우시게 될 거예요. 우리가 40도와 145도, 165도라고 얘기하는 거는 40도는 우리가 40도 이상이 됐을 때 40도에서 시작해서 145도 사이, 보통 한 135도까지도 볼 수 있는데 이제 40도부터 시작해서 140도 사이에서는 우리가 미생물이 증식하는데 미생물이 성장하는데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세균이
증식할 수 있는 범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있는 온도에 대해서 매우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41도부터 시작해서 145도까지는 우리가 145도를 얘기할 때 우리가 화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145도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재료를 조리할 때 내부 온도예요. 요리를 했을 때 그 고기의 가장 중심점 이제 그 우리가 뭐 조리 방식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만 만약에 우리가 화력을 이용해서 고기를 굽는다, 스테이크를 한다, 스테이크를 이제 그 굽고 있다 그랬을 때는 고기의 가장 안쪽 면, 가장 깊은 면이 145도가 돼야 되고요. 돼지고기도 마찬가지예요. 돼지고기도 지금은 소고기와 똑같이 이제 안쪽 내부 온도가 이제 고기의 가장 안쪽 깊숙한 면이 145도를 가리킬 때 145도 이상이 돼야 돼요. 145를 가리켰을 때 우리가 소비하는데 우리가 먹는데 위생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그게 기준점이 돼요. 그래서 145도를 주의를 하시고요. 물론 닭고기는 165도가 돼야 되고요. 페른하이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씨 165도는 생선 재료들도 요리를 할 때 내부 온도는 165도가 돼야 됩니다. 뭐 참고로 97.7도는 우리가 신체 온도 36.5도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212도가 되면은 100도씨에 해당이 되는데 100도씨 섭씨에 해당이 되고요. 물이 끓는 온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버터가 타는 온도, 일반적인 튀김 온도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슬라이드를 보면서 오른쪽에 있는 거는 화씨.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한 이 정도쯤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섭씨 몇 도 정도가 되겠구나.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매칭을 할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사용하는 거는 0도씨, 그 다음에는 아까 얘기 드렸던 5도씨, 그리고 145도 화씨에 해당이 되는 63도 이 정도를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물이 끓는 온도 반드시 아셔야 되겠죠. 화씨로는 212도, 그 다음에 섭씨로는 100도씨,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튀김을 한다고 하면 350도 페른하이트 화씨 이상이 되어야 우리가 튀김 이제 프라잉 요리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거를 우리가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